이런 그 뭔가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미국 쪽에서는 수강을 거의 뭐 초기부터 안 했어요.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요. 우리나라는 해보려고 그랬어요. 막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 다이옥시 문제가 워낙 초기에 터져가지고 약간 반반,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하고 한 반반 정도 하다가 약간 좀 미국 쪽에 가까워서 덜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결국은 CO2 문제가 생긴 거죠.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약간 또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 태우는 거를 뭐 어쩔 수는 없죠. 사실은 뭐 굳이 쓰레기를 안 태우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얘기 들으셨겠지만 발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료를 태우고 있습니까? 디젤, 그쵸? 우리 발전이 제일 메이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발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CO2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게다가 CO2를 더 발생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확대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약간은 좀 의구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리는 거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죠. 아직도 매력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소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연소라는 거는 그 태우는 그 현상,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계과 같은 데서는 이런 그 연소 가지고 한 과에 교수님 몇 분씩 막 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보일러나 그런 엔진 같은 데다가 기름이나 연료 넣고 그냥 태우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계과에서는 그 기름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태우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한 20년 전만 해도 그때 그랬으니까 요즘 훨씬 더 엄청나게 공부를 하겠죠. 기계과 친구가 있어서 그쪽 실험실 가서 보니까 연소하는 실험실인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기름 방울 있죠. 방울을 우리가 생각하는 요 뭐 손톱 사이즈의 방울이 아니라 거의 마이크로 사이즈의 방울. 마이크로 사이즈의 방울을 탁 떨어뜨렸을 때 거기 근처에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게 어떻게 타기 시작하나 그런 것들을 실험으로 관찰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에. 뭐 이제는 뭐 그게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됐겠죠. 그런 사실은 그 기계과에서 그런 연소 그런 거 공부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더 연구를 해야 될 때 그쪽에다 연구를 써가지고 사실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좀 장애가 됐다 그럴까 그런 지적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은 기름 한 방울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태우나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3, 40년 동안 그 연구를 하려면 여러분 장비, 그 분무하고 그걸 잘 모니터하는 그런 시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몇십억 원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체 에너지 쪽에 진작부터 썼다면은 더 우리가 좀 CO2 방출도 덜 하고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메이저 기름 회사들이 그쪽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게 지연됐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엄청나게 그 공부를 많이 하는 분야가 이쪽 연소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뭐 쓰레기를 나노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그걸 뭐 소각로에 넣었을 때 어떻게 타냐 그런 거 모니터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안 하고 단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연소만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쓰레기를 태웠을 때 얼마만큼 발열량을 얻을 수 있냐, 얼마만큼의 배기가스가 나오냐 그런 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디자인 패러미터로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는 정도의 이론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의 정의라는 거는 연소 여러분 영어 잘 아시지만 컴버스천은 연료 중에 가연성 성분 탄소, 수소, 황이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합하여 산화되는 현상이다. 여러분 그렇죠?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연료가 산소하고 결합해 가지고 산화되는 거죠. 사실은 산소하고 붙으니까 산화되는 거죠. 산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고
잘 아시겠지만 뭔가를 태우면은 열이 나오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런 CHS 이런 성분들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연소가스하고 열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 바로 연소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셌군요. 누군가 안 왔군요. 또 하나가 안 왔네. 그러고 보니까 난 왜 순간 우리가 16명이라고 생각을 했지? 안 온 사람 누굴까? 나중에 추적하겠습니다. 다 온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자, 이런 반응을 우리가 그 연소 반응이라고 정의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가 있다. 첫 번째 완전 연소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CHS 요 화합물들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최종 상태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C는 여러분 산소하고 붙어서 최종 상태면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 불완전 연소는 이걸 보니까 아시겠죠? 뭐가 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나오는 거죠. 중간 단계에서 멈추는 거, 이런 게 불완전 연소다. 다시 완전 연소로 가서는 탄소의 경우에는 CO2가 방출되는 C하고 O2의 반응이 있고, 또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H2O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황이 SO2까지 가는 거, 이런 게 완전 연소고, 그러니까 완전히 산화되는 반응입니다. 끝까지 다 가는 거. 반면에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가연분이 불완전하게 산화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C하고 2분의 1몰에 0.5몰의 산소하고 결합해서 CO가 나오는 경우,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경우 우리가 불완전 연소라고 그러죠.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 산소를 더 공급하면은 CO2까지 가죠. 그렇게 되면 다시 완전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 연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네? 끓음 같은 거, 그렇죠. 끓음 같은 것도 산소 더 주면 더 타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안 좋은 거 뭐냐면 여러분 연탄가스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탄가스? 여러분 제가 자랄 때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연탄이 대부분이었죠. 난방시설이 연탄이 대부분이어가지고 특히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겨울에 하루에 한 몇 명씩 꼭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만. 연탄가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냐면은 요 CO2가 아니라 CO, 요 일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 불완전 연소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요 CO가 방출돼 가지고 요거에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이면은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방 같으면은 여기 온돌이 있고 밑에 연탄 이 아궁이가 있잖아요. 연탄 아궁이가 탔는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게 요 구들목 틈을 통해서 올라온 거죠. 여러분 올라온 거예요. 방 안으로. 방 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그 자는 사람 이렇게 호흡에 들어가 가지고 심하게 되면 죽는 경우고, 죽게 되는 경우고, 안 좋게 되면은 뭐 마비가 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사고였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어제 공포였죠. 뭐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추워서 뭔가 때우긴 때야 되는데, 난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밖에 연료가 없고, 그런데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게 상당히 참 모든 사람들한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죠. 제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선생님이 저희 3학년 때 저희 그 초등학교를 오셨어요. 오셨다가 6학년 저 졸업할 때, 졸업식 때, 그 선생님이 근데 3학년 때 오셔가지고 3, 4, 5, 6 저희 학년하고 계속 이 담임 선생님을 같이 하셨어요. 되게 제가 여태까지 배워본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있죠. 아주 그분이 뭐 연구를 많이 했다 아니면은 뭐 많이 아신다 그런 거하고 둘째치고 일단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테크닉 와이즈. 그 다음에 또 열의가 대단하신 거죠. 열의가 좋은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잘 가르치게 되는데 엄청나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6학년 때 졸업식 때 이상하게 원래는 그 후배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졸업할 때 뭐
언니들 잘 가세요 하는 그런 노래, 그죠? 그 노래 막 지휘를 하시게 돼 있는데 제대로 못 하시고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 졸업식 전날 학교에서 당직을 쓰시다가 연탄가스를 그 맡으셔가지고 약간 중독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몇 해 전에 한번 뵀는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처음 4년과 같은 그런 티칭을 못 하셨대요. 당신이 느끼시기에 안 되시더래요. 이게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데미지를 심하게 받으셔가지고 열정은 있으신데 그만큼 이 퍼포먼스가 안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그 선생님은 럭키한 경우셨죠. 저 살아나셨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냥 죽는 사이에, 그러니까 자는 사이에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연탄가스가 그렇게 아주 무서운 거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탄가스 중독된 사람을 치료하는 기계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 중독된 사람을 빨리 병원에 데리고 와서 어떤 그 작은 방 안에 넣어가지고 고압의 산소를 확 공급을 해서 뭐 모르겠어요, 원리는. 뭐 여기 박혀 있는 일산화탄소를 빼내는 건지 호흡을 막 더 빨리 하게 해줘가지고 배출하게 해줘가지고 그런 그 치료 장치도 만들고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도 연탄 쓰는 데 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연탄 쓰는데 여러분 가서 주무시거나 혹시 집에서 쓰면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잘 막으시고 그 구들목 잘 막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연탄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게 문제던데, 여러분. 저 나무를 태우는 난로가 있던데, 그 시골에서 많이 쓰던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냥 이 잡목 같은 거를 태워서 태우는 이런 난로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주 효율도 좋고 뜨겁긴 한데 때때로 여러분 나무도 타다 보면은 불안전 요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뭔가 태우는 데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를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나누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완전 연소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완전 연소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3T. 그래서 뭐냐면 Temperature, Time, Turbulence.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불완전 연소가 안 일어나고 완전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시면은 충분한 온도, 연소 반응이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체류 시간, 연소 반응이 완결되기 위한 반응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혼합이 있어야 된다. 가연분하고 산소하고 충분한 접촉이 있어야 여러분 그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 연소의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하고 열량의 단위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처음 보시는 거 있나요? 뭐 섭씨 온도 C, 화씨 온도 F, 절도 온도 켈빈, 뭐 랭킨 이런 거 뭐 들어는 보셨는데 한 번도 안 썼죠? 저도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어느 쪽에선 쓰겠죠, 어느 필드에서. 근데 우리는 안 쓰더라. 뭐 이거 여러분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열량 단위로서는 칼로리하고 BTU가 있다. 칼로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표준 대기압에서 순수한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하고 그렇게 정의가 되었고, 1BTU는 1파운드의 순수한 물을 화씨 60도에서 화씨 1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하는 겁니다. BTU 뭐 당연히 안 쓰겠죠, 여러분.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이거 써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여러분 마일 쓰고 뭐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 분위기로 아직도 이런 거 씁니다, 여러분. 다른데 아무데도 안 쓰는데 그 사람들만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미국에 나중에 수출하려면 알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열. 반응열은 헬스의 법칙이 있는데, 반응열의 양은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무관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생성물질 및 그 상태에서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같지 않아요? 중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하고 끝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쵸? 반응열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착화점하고 인화점.
개념적으로 착화점하고 인화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연료에 불을 가했을 때 불이 확 붙기 시작하는 온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착화점은 뭐한테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고체 연료에 해당하는 거고, 인화점은 액체 연료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비슷해요. 충분한 공기 공급하에 고체 연료인 경우에, 고체 연료를 가열할 경우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가열하지 않아도 연료 자신의 연소에 의해서 연소가 계속되는데, 이러한 온도를 착화점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온도를 우리가 쫙 열을 가해줬을 때 계속 온도를 안 높여줘도 된다는 거죠. 안 높여줘도 그 온도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고체인 경우에는 착화점이고, 액체인 경우에는 인화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화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화점 그거죠. 뭐 우리 실험실에 불나면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불나면은 그 인화점, 다들 그런 액체 솔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인화점 이상이 되면 불이 확 붙으면서 폭발하는 거죠. 진해가 확 타면서. 원래는 안 붙는다면은 그냥 그 옆에만 탈 텐데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험실에 불난 얘기 했었나요, 우리? 들으셨죠? 그쵸? 예. 우리는 그 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뭐 한 학기에 몇 번씩 협박이 옵니다. 거의 협박이 오는데, 그 실험실 불 안 나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 통계를 보여주는데 한 1년에 한 2번은 나는 것 같아요. 공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우리 과에서 저희 실험실에 난 거는 그 기록도 안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그 건도 아니고, 주로 많이 나는 데가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그렇죠. 화공, 신소재 그쪽. 그러니까 신소재공학관.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시다 뻥 하면은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뭐 웃고 얘기했지만 뻥 해가지고 실제로 다쳐요, 여러분. 다친 경우도 있더라고요. 매번 다치고, 다행히 그 정도 시간 실험은 학부생은 안 하고 대학원생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대학원생이 다치고, 그 다음에 뭐, 엊그제 읽은 통계에서는 뭐 몇 억 원의 손실, 실험실이 뭐 불이 타서 몇 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는 뭐 그 정도 불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빵 터질 때 보통 이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인화점이 있는 고체나 액체, 이런 그 화학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취급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연소 형태의 종류로서는 증발연소, 분해연소, 표면연소, 확산연소가 있다. 그래서 증발연소라는 거는 연료 자체가 증발해서 액체가 기화되면서 연소하는 거다. 휘발유 같은 경우 증발연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기화되면서 그 기화된 게 타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해연소는 고체 연료가 열분해해서 가연성 가스가 생성된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연소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나무 타는 거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 나무 타는 게 일단 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타면서 그 고체도 같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이나 목재 같은 게 이런 분해 연소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면 연소는 고체 연료의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고, 열분해가 어려운 고체 연료, 콕스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그 석탄 콕스 같은 것들이 고체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확산 연소라는 거는 기체 연료와 같이 기체 분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돼서 연소가 일어나는 게 확산 연소다. 이런 형태로 그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을 깔고 이제 연소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 연소 계산 뭐 좀 복잡한 것 같은 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기본은 뭐냐면은 별로 어렵지 않고, 이제 얘기할 요 화학 양론적 연소 방정이 있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체크해 보시고 계산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혹시 계수가 약간 좀 애매한 식이 나오면은 두려워 마시고 요 2-1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 지금 우리가 쫙 한번 훑고 넘어가겠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그 정도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화학식에서 이 양론, 요 몰수하고 그램하고 분자량 그램하고 22.4리터 그거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자, 우선 탄소의 연소 반응에서 완전 연소 반응. 완전 연소 반응이라는 거는 탄소가 완전 연소하는 거는 C가 O2하고 결합해서 CO2로 산화하는, C가 산화하는 이런 화학 반응이라 그랬죠. 그쵸?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이 식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관찰점, 우리가 관찰해서 나온 결과가 첫 번째 당량비, 그쵸? 1몰의 탄소하고 1몰의 산소가 반응해서 1몰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됐다. 맞죠, 여러분? 그 1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앞에 개수들, 그쵸? 1대 1대1이죠? 그쵸? 1몰씩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 중량비로 보면은 12g, 그쵸? 12g의 탄소하고 32g의 산소하고 반응해서 44g의 이산화탄소가 나왔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동의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중량비 12대 32대 44를 약간 그 비율을 바꿔보는 겁니다. 만약에 탄소 1kg이 반응을 한다면은 1kg이 반응한다면은 O2는 몇 kg이 반응할 거냐, 산소는 몇 kg이 반응할 거냐,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산소 1kg 곱하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12분의 32 해보시면 되죠. 그쵸? 비례식이죠. 그렇게 해보시면 2.67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건 얼마 나오겠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67은 12 곱하기 아니다. 1 곱하기 12분의 44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3.67 나오겠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부피비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요 1몰이니까 여러분 몇 리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2.4리터. 그쵸? 그 마의 숫자 생각나시죠? 22.4하고 또 우리 뭐 있죠, 여러분? 아보가드로 수 몇이죠?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쵸? 걔네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 안 나더라도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기억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안 가르치세요? 예, 안 가르치시나 보네. 그래도 22.4하고 그건 기억나죠, 여러분? 6.023인가요? 곱하기 10의 23개, 23승계. 자, 22.4리터 대 22.4리터 대 22.4리터. 맞죠? 그런데 요거는 요 22.4리터는 요 12g하고 같은 양이죠. 동등한 양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12g이 타면은 탄소 12g하고 산소 22.4리터하고 반응해서 CO2 22.4리터가 생성된다. 맞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요 탄소인 경우에 왜 혼자만 매스를 썼냐면은 많은 경우에 이게 연료잖아요. 우리 쓰레기를 태우잖아요, 여러분. 쓰레기의 탄소는 고체인 경우에는 그램으로 재잖아요, 여러분. 물론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로 재겠지만 고체인 경우에는 그램으로 재기 때문에 이것만 그램으로 한번 표시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g일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탄소가 1kg일 때는 요게 1kg으로 넣으면은 요 부피는 얼마만큼 늘 거냐 하는 겁니다. 요 부피는 얼마만큼 넣을까요, 여러분? 계산식 한번 불러주세요. 22.4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2분의 1000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1000 하면 얼마 나올까요? 단위는 여러분 22.4에다가 12분의 1000 하면은 단위는 뭐나요? 그 결과는 리터죠. 리터로 뭔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22.4에다가 12 나누고 1000 하면은 대충 100 곱하는 거니까 한 2200 뭐 그 정도 되겠죠. 20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런데 답은 1.87이 나왔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리터가 아니라 N미터 3승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보시는 게 뭐가 있냐면 미터 3승은 아시는 거죠. 부피 단위고 N이라는 게 뭐냐면 노말 상태. 노말 그 상태를 나타내는 N입니다. 노말. 여러분 1몰 1노르말 할 때 그 노르말 아니고 노말 상태 해가지고 1기압 20도씨 그 정도 그 보통 상태를 얘기해주는 그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이걸 표현을 하냐면 기체는 어때요? 온도하고 압력에 영향을 받죠.
그쵸?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피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보통 상태일 때, 이 노멀한 상태일 때 얼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n이라는 걸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쵸? 특별히 다른 기압이나 다른 뭐 온도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보통 대기 중의 상태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n을 표시하는 거니까 요 n은 편의상 쓰긴 썼지만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보셔도 돼요. 그냥 미터 삼승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리터로 나타내면 22.4 곱하기 12분의 1000 그러셨죠? 그쵸? 그렇게 리터인데 그게 얼마 나오냐면은 아마도 1870 정도 리터 삼승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 1000리터죠 여러분.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니까 소수점 3개 이쪽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1.87로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계산하실 수 있죠? n은 그냥 기압하고 온도를 우리 보통 때 노멀 상태로서 나타내는 그런 거고 그냥 다른 뭐 특이한 온도하고 기압 상태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라 하는 겁니다. 계산할 때는. 그냥 미터 삼승으로 하시면 1.87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떻게 돼요? CO2도 1.87 되겠죠? 맞죠? 같은 리터니까. 같은 방법으로. 동의하세요 여러분? 자, 이거 다 이해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걸 베이스로 한 비례식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나타냈냐면은 질량으로 다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가 질량일 때 요거 부피로도 나타냈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게 부피일 때 요게 질량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게 22.4리터라면 여러분 요게 22.4리터라면은 요게 몇 그램 나오는 거예요? 32g이죠. 32g하고 결합하는 거고 몇 그램 나오는 거예요? 44g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걸 22.4리터 했던 거를 n 세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돼요? 1리터는 여러분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 1000리터라 그랬잖아요. 비례식에서 바꿀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례식에서 다 왔다 갔다 계산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 부피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22.4, 22.4, 22.4. 질량으로 나타낼 때는 12, 32, 44. 이것끼리 서로 교환할 때는 서로 같은 양 이렇게 교환하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비례식 만드시면은 앞으로 오늘 볼 그 여러 가지 식들이 다 풀린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탄소의 연소 반응, 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은 방금 이렇게 됐고 불완전 연소 반응 한번 또 더 연습해 봅시다. 불완전 연소 반응은 C하고 2분의 1의 O2가 결합을 해서 CO가 생성되는 거죠, 여러분. 몰수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몰, 2분의 1몰, 1몰. 맞죠? 요 앞에 개수들. 자, 그렇게 되고 따라서 중량으로 나타내면은 12g, 16g, 28g. 맞아요, 여러분? 맞고 1kg으로 늘리면은 1kg로 늘리면은 요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16 곱하기 12분의 1000 하면 나오죠. 그럼 g으로 나오는데 kg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0 안 하면 되죠. 그냥 16분의 12 해버리면 되죠. 아니다. 12분의 16 그쵸? 12분의 16 하면 1.333 나오죠. 맞죠 여러분? 오케이? 마찬가지로 28g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떻게 나와요? 2.33은 28을 여러분 뭘로 돼요?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곱하기 1000하고 나누기 1000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2.33kg이 나온다 하는 거고 부피 비율은 위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게 뭐예요? 22.4리터죠. 22.4리터하고 12분의 1이니까 11.2리터하고 반응해서 22.4리터가 나온다 하는 건데 이거를 12g이 이렇게 나오니까 1kg 탄소가 1kg으로 늘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냐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11.2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12로 나눠주면 되지 뭐 그냥 그쵸? 원래 곱하기 1000하고 나누기 1000 해야 되는데 12로 나눠주면 여러분 0.93이다. 여기서 n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러분 계산하실 땐 무시하셔도 좋다. 오케이? 그냥 0.93이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22.4 나누기 12 해버리면 되겠죠? 곱하기 1000 나누기 1000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대로 된다. 단위 때문에 그쵸?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가 나온 다음에도 또 산소를 공급해주면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러셨죠 여러분들이 아까. 그쵸? 불완전 요소 반응됐던 거. 거기다가 산소를 또 결합시키면은 이런 반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저희가 특별히 볼 거 있을까요? 없죠. 28에다가 16 반응해서 44g 나오고 그 다음에 1몰, 2분의 1몰, 1몰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괜찮으세요? 요 0.57 어떻게 나왔어요? 28분의 16 그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그쵸? 28분의 44에서 1.57 나왔고 여러분 0.4 어떻게 나왔어요? 예? 예? 20 그쵸? 28분의 11.2 그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쵸? 예. 그냥 2배가 되죠. 22.4니까. 자, 마찬가지로 수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뭐 탄소 반응하고 비슷하죠. 단지 H2니까 이게 2g이 되는 거. 그거 말고 1몰, 2분의 1몰, 1몰 그대로고 뭐 20, 그쵸? 여러분? 오케이? 제가 환까지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여러분? 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태울 때 뭐가 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탄소, 수소, 황 그런 것들이 연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연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쓰레기가 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내 자켓이 쓰레기라면은 이 쓰레기가 다 타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 중에 C하고 H하고 S가 탄다는 겁니다. 그쵸? 거기서 그 성분들이 각각이 방금 전에 배우신 요 식처럼 산소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CO2 아니면은 뭐 SO2 아니면은 H2O라는 그런 연소 가스가 발생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예요? 내 요 안에 탄소, 수소, 황 양이 얼마나 있냐만 알면은 연소가스가 얼마나 발생할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툴을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가스들이 이렇게 발생한다 하는 것을 배우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공기 소유량을 계산해 보자 하는 겁니다. 공기 소유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쓰레기를 태워요, 여러분. 쓰레기를 태우는데 쓰레기를 막 여러분 뭐 다 수거해 가지고 적환장에 갔다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져갔어요. 목동 소각장이건 아니면 뭐 일산의 소각장이건 다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가서 소각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소각장이 그냥 쓰레기 쌓아놓고 밖에서 그냥 확 불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온도도 금방 안 올라가고 열 나온 거 여러분 다 날라가 버리지 뭐. 그렇죠? 뭐 주위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뭐 그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각장이라는 건 우리 자동차 내연기관하고 비슷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료를 가둬놓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샥 모아다가 우리가 지역 난방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제한된 공간 내에서 태운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일러가 있다. 오케이? 쓰레기라는 연료가 들어가는 보일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아까 반응에서 다 보셨겠지만 연소라는 거는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에요, 여러분. 산소가 공급되는 산화 반응이다.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산소를 요 밀폐된 공간 안에 쓰레기를 채운 다음에 공급을 해줘야 이게 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이거는 공급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뭐 태우고 나면은 CO2가 많이 발생되고 그 안에 있는 산소가 다 소비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타요.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공기를 공급해 줘야 이게 탄다는 겁니다. 자동차 마찬가지죠. 자동차 여러분 흡입구 있잖아요. 공기 흡입해 가지고 내연기관에 어느 정도 공기를 공급해 줘야 그게 타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뭐냐면은 사실은 내연기관 아니면 쓰레기 소각로에 공급해야 될 거는 공기입니까? 산소입니까? 산소예요. 그쵸? 여러분 아까 연소 반응에서 보셨잖아요. 공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큰 타이틀은 또 공기 소유량이 적혀 있어요. 밑에는 실제로 또 산소, 필요한 산소를 얘기하는데 왜 위에 공기를 적어놨냐? 왜 공기를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산소만 줄 수 없는 거죠. 산소만 줘도 돼요, 여러분. 산소만, 여러분, 퓨어 옥시전, 순수산소 여러분 있어요. 순수산소 여러분들 그 뽑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퓨어 산소는 비싸죠? 그쵸? 돈이 든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동차 같은 데다가 퓨어 산소통 딱 들고 다녀서 공급해줘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 그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폭발할 수도 있고. 당연히 공기를 흡입해서 그 중에 5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면 된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 할 거냐면은 얼마만큼 산소가 필요하냐 하는 거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5배 해주면은 부피건 뭐 질량이건 약 5배 해주면은 그쵸? 공기 중에 한 20%가 산소니까 공기 필요량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쵸? 그렇게 계산을 할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얼마만큼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되냐. 공기를 공급해 주는 이유는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그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론적으로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걸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자. 자, 첫 번째. 연료가 고체 및 액체 연료인 경우, 고체 및 액체 연료인 경우에 중량 단위로서 이런 식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 O5는 여러분 왜 O5일까요? 하여튼 그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 옥시전 그 필요한 양 O5는 2.67C 플러스 8.0 H-8분의 5 플러스 S 이렇게 됐더라. 근데 단위를 보시면 여러분 뭐예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자, 이 분자에 있는 킬로그램은 뭐예요? 뭐 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하는 게 뭐라고요? 산소죠. 산소 소요량이니까 요게 산소량이죠. 오늘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킬로그램, 뭐 킬로그램당 여러분 연료 킬로그램당 산소 몇 킬로그램이 필요하냐 하는 거를 계산해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67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봅시다, 여러분. 2.67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탄소 1kg이 타는데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 딴 건 보지 마시고 탄소 1kg이 필요하는데 산소가 2.67kg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정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완전 연소의 경우. 여러분 뭐라고요? 탄소 1kg 타는데 산소 몇 kg 필요해요? 2.67. 아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셔 두신 거죠? 거기서 가져온 숫자예요. 맞죠? 그 다음에 식이 뭐예요? 제가 가기 전에 H 어디 가려고? 화장실? 오케이. 수소의 경우에는 여러분 어떨까요? 수소의 경우에 보세요. 수소 1kg 타는데 탄소 몇 kg 필요하다는 거예요? 8kg 필요하대죠. 앞에 식에 8 적혀 있어요. 개수가.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황 1kg 타는데 산소 몇 kg 필요해요? 1kg 필요하죠. 1 돼 있죠. 그쵸?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다 오케이. 근데 얘는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왜 쓸데없이 귀찮게 수소에서 8분의 5만큼 빼주냐 하는 겁니다. 8분의 5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거예요. 수분으로 존재하여 연소할 수 없는 수소량을 빼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으로 존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수소 중에 일부는 산소가 존재한다면은 그거하고 결합해서 수분으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빼주자 하는 겁니다. 그쵸? 그 양은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산소의 양하고 비례해가지고 산소하고 수소하고 붙는 비율이 1대8 그러니까 요 8분의 5만큼 빼줘가지고 요렇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말 돼요? 그쵸? 여러분? 왜 8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쵸? 왜 8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빼줘가지고 중량 단위로서는 이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자세히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려는 그 로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예요? 쓰레기가 있다. 쓰레기 안에 탄소가 얼마만큼 있고 수소가 얼마만큼 있고 산소가 얼마만큼 있고 황이 얼마만큼 있는지 킬로그램을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쟀어요. 잴 수 있겠죠? 어떻게 재요, 여러분? 재는 거 쓰레기 분석할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쵸? 원소 분석하고 하면 다 몇 킬로그램 있는 거 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핸드아웃 나눠준 이그젬플 생각 안 나세요? 쓰레기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분자식도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화학식으로. 그 식 있고 내가 쓰레기 전체 양이 얼마 있다는 거 알면은 그 중에 탄소가 몇 킬로그램 있고 수소가 몇 킬로그램 있고 뭐 이게 각각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거가 정해지면은 그 킬로그램이 정해지면은 그 킬로그램 가지고 그걸 태우는데 산소가 몇 킬로그램 필요한지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 식으로. 그렇죠? 산소가 몇 킬로그램 필요한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태울 때 필요한 공기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거기다가 5배, 약 5배 해주면 되는 거죠. 공기 중에 5분의 1이 산소니까. 그쵸? 그래서 5배 해주면은 이만큼의 공기를 우리가 공급해줘야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로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량 단위로서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부피 단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피 단위라는 건 뭐냐면은 딴 거 보지 마시고 요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단위. 요 단위 보시면 뭐예요? 연료 CHOS는 킬로그램인데 산소는 뭐예요, 여러분? 부피죠, 여러분. 부피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식에서 뭐 보셔야 돼요? 요 연료는 여러분 뭐예요? 킬로그램 했으니까 연료는 매스인데 산소가 부피로 나온 요 비율 있죠? 요런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자, 보시면은 탄소가 1.87입니다. 1.87 어디서 나왔어요? 1.87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있죠? 그쵸? 고 1.87이에요. 연료 1kg당 이만한 1.87 세제곱미터의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 정보에서 가져온 거죠. 요 개수 여기서 가져온 거다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1.87, 5.6, 0.7 그 다음에 얘는 또 왜 들어왔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분으로서 존재하는 수소를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한다. 뭐 여러분들이 산소를 질량으로 구하시던 아니면은 부피를 구하시던 다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다? 연료가 고체나 액체인 경우. 그쵸? 연료가 고체인 액체인 경우에서 요 분모가 킬로그램이었어요. CHS가 다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CHS 이런 것들이 기체라면 여러분. 기체라면은 요 분모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세제곱미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요 기체 연료인 경우다 하는 겁니다. 기체 연료인 경우. 보시면은 요 연료가 세제곱미터일 때 산소가 킬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 부피로 나타나는 경우 그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기체 연료인 경우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생성물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성물이 뭐 H2, CO, CH4 뭐 이런 가스들이 나올 때 이런 가스의 얼마만큼이 산소가 함유가 됐냐를 이렇게 백 캘큘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요 비율은 여러분 아까 그 식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뭐 CH4 이런 거 처음 보셨다면은 CH4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연소 반응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돼서 다 해보시면 된다 하는 거고 부피 단위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쓰레기 경우에 여러분 쓰레기가 기체인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쵸? 뭐 기체로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입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무슨 특별한 가스 같은 경우 그런 거 태울 텐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태워요. 그죠? 우리 그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장 내에서 따로 처리하는 거라서 이건 이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부분에 관심 있어요? 요 윗부분. 그쵸? 쓰레기가 뭔가 액체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체인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더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죠? 뭘 배웠죠? 산소 요구량 배웠죠. 이제는 뭘 배우냐면 이론 공기량. 이론 산소량을 알았으니까 이론 공기량은 여러분 어떻게 구해준다? 5배. 그쵸? 5배 해주는 거다. 그래서 연소 반응에 소요되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대기 중에 공기를 이용한다.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동차, 소각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를 흡입해서 그 중에 산소만 쓰고 질소는 그대로 내보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놈의 질소가 사실은 문제죠. 원칙적으로는 N2가 들어와 가지고 공기 중에 80%를 차지하는 N2가 들어와 가지고 요 내연기관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냥 N2로 나가줘야 돼요. 그쵸? 그게 원래 우리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근데 N2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낙스, 질소산화물. 그쵸? 산화물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은 방금 전에 배우신 것처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기를 공급했는데 그 중에 80%인 N2가 요 내연기관 고온 고압에 들어가 가지고 요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반응 안 하기로 돼 있어요. 우리 원래 계획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응을 해서 NO라는 산화물을 생성을 하고 X가 붙은 거는 그게 숫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 실제로 대기오염 물질로서 발생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그림은 N2는 들어왔다 샥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기 중에 공기를 이용한다. 연소에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 소요량을 공기량으로 환산한 이론적인 공기 소요량을 계산한다. 이때 공기 조성은 산소와 질소가스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도 되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뭐 공기 중에 좀 변변치 않은 놈들이 좀 있죠. 아주 그 작은 놈들이 있는데 거기 뭐 구성상으로야 변변치 않지 CO2 같은 경우 지금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들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산소하고 질소로만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가정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까 위에서 계산한 탄소 소요량을 0.23으로 나눈다 하면은 공기 소요량으로 나눈다. 0.23은 어느 경우냐면은 중량 단위인 경우에, 중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0.23으로 나누고 부피 단위인 경우에는 0.21로 나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공기 중에 산소가 부피로 나타냈을 때는 몇 퍼센트? 21%. 질량으로 나타냈을 때는 몇 프로? 23%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만큼 그걸로 나눠줘서 전체 필요한 공기량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쵸? 그럼 게임 셋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쓰레기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자식 구한 다음에 그 중에 탄소, 수소, 수소, 뭐 산소 얼마나 있는지 계산하신 다음에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는지 타는데 산소 요구량 여러분들이 계산하셨죠. 55. 그 다음에 공기, 그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공기를 또 얼마만큼 공급해야 되는지 그 공기 소요량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는 겁니다. 됐죠? 좋죠? 여러분. 이러면 게임이 셋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항상 세상이. 뭐가 문제냐면 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쓰레기 예를 들어서 1kg을 태우는데 산소가 20이 필요해서 산소 20이 필요하다는 거 구하신 다음에 공기가 100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요 시계에서 계산하셨다면은 공기 100만 딱 공급해주면 되겠죠. 완벽한 세상에선 그래요, 여러분. 완벽한 세상에서는 이 쓰레기 100을 태우기 위해서 방금 전에 계산하신 공기 딱 100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세상이 언제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하다 보면은 새고 뭐 또 뭐 제대로 믹싱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 계산한 그 양만 딱 공급해주면은 완전 연소가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서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은
과잉 공기를 좀 덜어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뭐 토목에서 여러분 교량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할 때도 교각 같은 거 여러분 그게 얼마만큼 하중을 받을까 계산할 때 딱 원래 받기로 한 하중만 딱 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좀 여유를 좀 더 주죠. 좀 더 안전 팩터를 더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안전 팩터로서 사실은 더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00%더 주기 때문에 실제로 과잉 공기라 그래요 여러분. 과잉으로 공기를 공급해준다. 아예 셋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 이 쓰레기 소각로도 그렇고 다 과잉 공기를 공급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아예. 그래서 실제로 주입하는 공기량 이게 실제로 넣는 거죠. 이거하고 이론적인 공기량 A5하고의 비를 공기비 또는 과잉 공기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M이라고 디파인 한다면은 A5분의 A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 공급해준 양. 이게 보통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기체 연료인 경우에는 1에서 1.3 고체 연료인 경우에는 1.5에서 2.0까지 된다 하는 겁니다. 연료가 기체가 아니고 고체일 때 좀 더 넣는 경우는 왜 더 넣을까요 여러분? 암만 해도 기체가 믹싱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고체는 암만 해도 믹싱이 잘 안 되겠죠. 액체는 그 중간쯤 돼서 한 요 정도로서 더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만큼 더 해준다. 그런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공기를 이렇게 더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질소산화물도 생기고 공기를 더 넣어주면 여러분 또 어떨까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이론적인 공기량만 딱 공급을 해서 이론적인 산소량만 공급을 한다면은 온도가 예를 들어서 그 쓰레기를 태워서 500도가 생겼다면은 근데 공기를 더 넣어줬어요. 근데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더 넣어주면은 20도짜리 공기를 더 넣어주면은 요 연소실 내의 온도가 500도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떨어지겠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까짓 거 여러분 연소 확실히 시키기 위해서 뭐 2.0이야 쪼잔하게 한 10배 넣지 M 한 10을 넣지 뭐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스 발생이 더 생기고 온도가 우리가 올라가는 예상하는 것만큼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적정비를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한 건 여러분 이제 태우는 거예요. 태우기 전에 쓰레기를 잘 태우기 위해서 산소를 얼마만큼 넣어줘야 되냐를 계산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기를 얼마만큼 넣어줘야 되냐. 그런데 이론적인 공기량보다 여러분 과잉으로 넣어준다 그랬죠. 당연히 과잉으로 넣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믹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모든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나게 하는 화학 공장 같은 데 있죠. 공정, 프로세스들. 그쵸? 그런 프로세스들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퍼센테지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반응에서는 CO2가 연소하고 이 반응에서는 뭐 C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 반응에서는 C하고 O2가 뭐 혼합이 되고 이 조에서는 이게 옮겨와서 여기서 연소를 한다면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반응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화학 공장도 그렇고 뭐 우리 쪽 특히 토목에서 특히 환경 쪽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프로세스들을 많이 쓰죠. 수처리할 때도 그렇고 대기 처리할 때도 그렇고 토양 처리할 때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쓰는데 각 처리 그 조마다 리액터마다 효율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100%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환경 쪽에선 더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들어오는 원료들이 그렇게 균질하지 않죠. 쓰레기가 언제 그렇게 뭐 화학식 써보긴 했지만 그게 나이스하겠어요 여러분. 이놈 저놈 별놈 다 있죠 여러분. 그리고 하수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상하수 뭐 환경과학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그 하수 유입수 뭐 평균 농도가 뭐 BOD가 뭐 80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평균 농도가 80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쓰레기 하수처리장에 별거 다 들어온다고. 하수처리장 여러분 이 지하 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딱 들어오면은 일단은 그 물을 그냥 다 처리 안 해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크린이 있죠. 일단 걸러요. 근데 스크린을 아주 뭐 우리 부엌에 뭐 수채구멍에 그 막는 그런 아주 메쉬 아주 그냥 파인한 그런 거 아니라 뭐 한 뭐 1m 뭐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는 이런 격자로 딱 이렇게 보통 좀 걸러내요. 왜냐면 별게 다 들어오니까.
상상도 안 되게 여러분 하수 관거를 통해서 여러분 별게 다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는 그 예를 보면은 타이어 스타트하면 타이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LPG 가스통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뭐 책상 걸상 안 들어오는 게 없어요. 뭐 쥐새끼 돌아가신 거 그 정도는 뭐 그냥 귀여운 거고 안 들어오는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LPG 가스통이 어떻게 타이어가 하수관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하수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그걸 쑤셔 넣을 수도 없고 그거를 굳이 넣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이 거리에서 거리 옆에 요 하수관 이 들어가는 배수구가 있잖아요. 그 특히 이 함유식으로 한 데다 해야 돼요. 이 분리된 데 말고 함유식하고 요 분리식이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 배우셨는데 다 까먹으셨죠? 저 함유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가 왔을 때 우리 캠퍼스 그 길가에 옆에 보면은 다 구멍 있죠. 하수 구멍들. 그 물들은 여러분 뭐예요? 그 구멍들은 그죠? 우수. 비가 오면은 우수가 들어가서 그 관거를 통해서 원래 이렇게 분리한 데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냥 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도시를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하수관과하고 집에서 버리는 하수관과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수 처리장으로. 옛날 스타일이에요. 자, 이 옛날 스타일은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빗물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하수 처리장이 어떻게 하냐면 처리 안 해요. 비 오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면 완전히 야단 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하수 처리장이 어떻게 하냐면 요 문을 탁 닫고 샥 강물로 그냥 나가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리한 데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수관은 그대로 다 연결돼 있고 빗물은 항상 밖으로 빠지니까 비가 와도 하수가 일정하겠죠. 혹시 또 비 오면 샤워 많이 하세요? 그럼 뭐 버릇이 나쁘신 분들이 한 도시에 몰려 사지만 않는다면은 일정하겠죠, 여러분. 그죠? 일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유식인데다가 어떻게 그 문을 잘 열고 거기다 쓰레기를 잘 버리면은 하수처리장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도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거 들어오고 또 뭐 여러 잔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처리 효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란 반응이 일어나길 바랐다면은 실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한 60, 70 일어나면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수처리장 같이 이런 게 아니라 공장 있죠, 여러분. 완벽하게 컨트롤된 공장. 예를 들어서 데미소다를 만드는 공장. 거길 갔다면은 이 데미소다 만드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뭐 첫 번째 공정에서 뭐 저 데미소다 이건 복숭아 맛인데 복숭아즙을 실제로 짜서 만들까? 데미소다가? 그렇게 고급은 아니겠죠, 여러분? 데미소다 아마 아마 제 생각에는 저 향료하고 저 착색 뭐 염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물하고 적정 비율을 섞겠죠. 섞어서 쫙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능 반응이라 그래도 거기서 숫자로 나타낸다면 100이 다 섞이기 바랬다면은 데미소다 만드는 공장에서도조차도 여러분 한 80이나 85 정도밖에 안 섞여요.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수준이죠, 여러분. 이런 그 믹서 같은 게 있고 이 안에 물하고 데미소다 뭐 염료하고 그 향료 섞어서 여기서 막 믹싱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믹싱을 뭐 이론상으로는 한 10분 막 돌리면은 이게 잘 믹싱이 돼야 되는데 10분 후에 이걸 옆으로 딱 옮겨 보면 여러분 다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두존도 나오고 이게 원래 볼륨이 약이 100이었다면은 섞여서 넘어가는 게 한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컨트롤된 공장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공기를 넣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 제가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까먹었어요. 내가 이 예를 왜 했는지. 이 예를 너무 길게 해서 아마 그 실제 공장에서 그렇다는 예 같긴 한데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저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돼서 여태까지 했던 건 여러분 태우기 전에 하여튼 공기 다 넣는 거예요. 공기 다 넣고 얼마만큼 공기를 넣어주냐 그게 중요했는데 이제 공부할 건 뭐냐면은 탄 다음에 얼마만큼의 가스가 나오냐는 겁니다. 연소가스가 나오냐. 중요하죠. 연소가스가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쓰레기 소각로 만들었는데
얼마만큼의 가스가, 어떤 가스가 얼마만큼 나오냐, 그걸 알아야 여러분, 그걸 처리하는 시설을 달 거 아니에요. 그쵸? 쓰레기 소각장, 여러분, 쓰레기 처리한다는 곳이 막 태워가지고 끓은 막 나오고, 그냥 아까 독가스 막 내보면 좋아하겠어요? 다들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연소가스, 게다가 또 여러분, 연소가스가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요 양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소가스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연소가스, 연료가 연소해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 배기가스, 연소가스의 열을 이용하고 연료 밖으로 배출될 때의 가스, 그 다음에 수분 연소가스, 건조 연소가스. 연소가스에는 수분 연소가스하고 건조 연소가스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분이라는 건 옅은 거죠. 그 다음에 건조 연소가스라는 건 드라이한 거고, 수증기 그 부분을 포함시키냐 안 포함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건조냐 수분이라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자, 큰 차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라고요? 연소가스하고 배기가스 차이 뭐예요? 연소가스는 연료가 연소해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는 연소가스의 열을 이용하고 연료 밖으로 배출되는 가스, 그쵸? 연소가스하고 배기가스하고 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배기가스는 실제로 밖으로 배출되는 거고, 연소가스는 타자마자 나오는 거, 그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조 연소가스하고 수분 연소가스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러분. 그쵸? 건조 연소가스하고 수분 연소가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제가 요 조금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교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와서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한번 좀 같이 얘기를 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은, 지금 5분 일찍 끝났으니까 조들끼리, 야, 우리가 질문이 있을까? 아니면 질문을 목요일까지 뭘 만들어낼까 한번 얘기라도 해주시는 게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쵸? 고민을 조금 해보세요. 오케이? 예. 수고하셨습니다.